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2박 3일 동안 봉쇄 작전을 벌였던 시위대가 5일이죠. 금요일 다시 인근 개표소를 사실상 봉쇄하고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외쳤습니다. 이날 오후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여러 명이 오후 8시 현재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000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공식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공식 경찰 추산이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 8시죠. 한국 시간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걸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대략 한 1만 명 정도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든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면서 오히려 인파는 더 늘어났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주변을 둘러쌌던 경기장을 둘러쌌던 인파를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은 충분히 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그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체조 경기장. 근데 그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새까만 게 도로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머리. 예. 삥 둘러쌌습니다. 여기까지 다. 완전히 삥 둘러싼.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개표소 현장에. 여기에서 전부 다 재선거 외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고요. 네. 이들은 경기장 건물을 둘러싸고 오전부터 어두워진 밤 시간 꼴딱 새서 새벽 아침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퇴장하며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경기장 출입구 곳곳을 다 점거를 하고 이 선거관리 관리원들이나 직원들이 나간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당신 신원 확인하고 막 이런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현장들이 좀 몇 군데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택배가 와가지고 갑자기 박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세우고 그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똑같은 현상이 과천에서도 벌어졌었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들 퇴근할 생각하지 마라. 노태학 선관위원장 어떻게든 우리가 체포하겠다 해가지고 그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그 차량 안에 누가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할 사람들 못 빠져나가게 막고 아예 그냥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나가려면 날 밟고 지나가라고 대자로 누운 그런 시민들도 제가 여러 명 보았습니다. 이 시위대의 이러한 모습, 뭐 시위대란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평화롭고 지혜롭게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이러한 그 시민 운동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역시 대한민국에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합니다. 이 시위대는 경찰이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직후 오전 10시께부터 이곳에 모였습니다. 경찰이 투표함을 제2투표소에서 빼가지고 개표소로 가지고 가는 그 과정 중에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몸싸움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경찰에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한 명 끄집어내는 뭐 워낙에 많은 경찰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왔던 저희가 상당히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2투표소 앞에서 시위하시던 분들, 집회하시던 분들이 인가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침묵 시위를 벌이는 모습.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침묵 시위가 벌어졌던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도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서 부정선거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위라는 점에서 이번 시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이 처음에는 뭐 14곳 이렇게 12곳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랬다가 17곳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건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곳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날 하루 바뀌고 나니까 67곳, 67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그것도 전국적으로. 심지어 부산까지. 그러니까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뭐 다 찍었던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 현상.
현장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다녀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에 나온 언론 기자들에게 선관위원장 만나서 선거 무효 그리고 재선거 요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참관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언론을 향해서 공정하고 바르게 이 현실을 보도해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언론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지금 전부 다 몸살이고 있는 모습이죠. 유모차를 끌거나 영유아 자녀들과 함께 지역에서 온 분들 많았고요. 대부분은 2030층의 젊은이들이 이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전한길 강사 그리고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이런 분들도 지금 현장을 다녀갔다. 이 연합뉴스가 이런 보도를 하는 건 뭐 연합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기성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는 거는 여기 모여있는 이 시민들을 전부 다 그런 극우 이미지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우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집회하는 모습은 전혀 극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스스로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수치심을 좀 느껴야 될 텐데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들이 하도 뻔뻔해서. 이들은 선관위가 언제든 투표지를 개표소 밖으로 반출해 갈 것에 대비해서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건물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뭐 조직적으로 무슨 팀을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당이 나서가지고 어떤 정당에서 우리 당원들은 다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민들이 한두 명씩 나온 게 이렇게 된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나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다 나온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음료수 제공하겠다. 먹을 거 제공하겠다. 심지어는 막판에는 하도 장시간 이거 유튜브 생중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배터리 보내주겠다고 이런 분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며칠 했다고 재선거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덮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냥 덮으려고 합니다. 선관위가 일 잘못한 거다. 뭐 사무총장이랑 사표 냈으니까 그거로 덮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선거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국가가 재선거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는 국민을 향해서 두 번째 피해를 저지르고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선거 목표를 달성을 하는 날까지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다.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스케줄이 하나 있는데 이재명이 G7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6월 8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6월 8일인가에 한국을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을 출발해서 돌아오는 날짜가 뭐 6월 또 10며칠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나가 있는 일정으로 갔다 옵니다. 이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출국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출국입니까? G7의 당사국도 아니고 그냥 옵저버로 참여하는 건데 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출국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출국 안 하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만약에 해결하지 않고 그냥 출국해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이 떠나 있는 사이에 모종의 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